네, 제가 책을 이제 딱 쓰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책 쓰기 전에 이제 이런 미리 상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책을 쓰면은 나는 이제 내 책이 뭐 어느 서점들로 쫙 뿌려질 것이다. 그죠? 이런 상상 한번 하죠. 그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내 책이 그럼 만약에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까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내 책이 있잖아요. 딱 책을 쓰면은 제일 먼저 이제 서점에 가죠. 네. 서점에 들어가지 않나요? 서점에 들어가죠. 그럼 서점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점에 음. 물류 찾고. 에세이냐 무슨 분야냐 뭐 이렇게 그 칸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 물류창고는 보통 저기 있잖아요. 파주. 파주. 파주에 있잖아요. 그가 이제 인쇄사에서 이제 만들어 갖고 그죠? 그러니까 물류창고로 가잖아요. 근데 물류창고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각 도시에 이제 그 저기 서점으로 다 뿌려진다는 거죠. 전국 서점으로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서점에 뿌려지면 이제 서점에서 이제 책들을 받아서 이제 그 보면은 하루에도 책이 이제 수백 건씩 들어오거든요. 신간이. 네. 그런데 우리 가보셨죠? 서점에. 다 책 사러, 그죠? 근데 매대가, 이제 신간이 나오는 매대 그가 있죠, 그죠? 장소가. 그 교보문고도 가보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교보 갔었는데, 가니까 그 새로 놓은 것은 신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간, 그러니까 자기개발서 이제 신간이 있고, 뭐, 인문서 신간이 있고, 뭐, 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대가 한 몇 건 정도 올라가 있을까요? 그, 한 몇 건 정도 올라가겠어요, 그게. 교보에 예를 들어서 매대라고 그랬을 때, 응. 한 100권? 100건은. 한 매대에? 예, 그 신간은 한 매대밖에 없잖아요. 50번? 그 한 수십 건 올라가 신간 있죠. 매대? 신간만. 신간 매대 한 왜냐면 내가 책 나오면은 신간이지, 그게. 그죠? 신간이잖아. 한 100권에서 200권 사이? 200건까지 못 들어가죠. 100권? 예. 100건도 많이 못 들어가. 100건까지도 안 들어가요. 제가 있잖아요. 책 쓰기, 여기서 나올란가 모르겠네. 제가 그때 찍었는 거 보시면은, 쭉 찍었는 거 보시면은, 그 매대가 사실은 수십 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면은 보세요. 이 매대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매일 옛날부터 이제 한 200건 정도가 나온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건 정도 올라오면은 그 200건이 이 매대에 다 못 깔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컨셉 다음에 이제 독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이걸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간 매대에서 안 깔리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그럼? 나는 열심히 노력해갖고 정말 이거 하려면 힘들었잖아요. 계속 이제 매일 뭐 조금씩이라도 써갖고, 그죠? 했는데 만약 매대에 안 깔려. 그죠? 매대에 안 깔리면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다 가지고 오나요? 책꽂이? 그치. 책꽂이에 그냥 박히네. 서가에 꽂히는 거지. 서가에 꽂히면은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빛을 못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간 매대 묻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사실 예비 작가잖아요. 초보 작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책이 내가 유명한 작가라면은, 내가 뭐 써자마자, 그죠? 바로 계약이 돼갖고, 이제 책이 나와서 매대 쫙 깔리고, 홍보도 뭐, 그 유명한 이제,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해서, 뭐, 매대도 바로 쫙 깔리고, 그래서 홍보도 다 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가죠. 저 누구냐, 저 김미경 책 한 번 내면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막 홍보도 막 하잖아요. 뭐, 신문 광고도 때리고, 뭐. 교보에 가면은 또 뭐 이렇게 뭐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이런 책이 나왔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그죠? 그런데 내가 딱 갔을 때 매대에도 내 책이 없어. 그리고 아무 뭐 그것도 없어. 그 책꽂이에 꽂혔는 것도 책꽂이에 꽂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가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면은 내가 내 책은 그냥 한 권 썼다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간들이 서가에 꽂히게 되면은 바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도 혹시나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구사일생으로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떨 때 그럴까요? 구사일생? 구사일생으로 말 그대로 빛을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럴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오. 키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근데 운이 있잖아요. 나중에 트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옛날에 뭐 처음부터 꼭 내가 이거 막 쓰자마자 난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래갖고 유명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뒤늦게 이렇게 트여지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바로 운때가 맞아서 그런 거야. 그게 예를 들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누구냐 하면은 왜 우리 그 대통령의 글쓰기 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글쓰기. 대- 고도원의 그분. 강원국. 대표. 아니, 네? 고도는 아니고 강원국.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원국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누구예요? 그 김대중하고 노무현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그죠? 그 사람들의 이제 대통령 연설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작성을 한 거야. 작성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거의 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이제 이거를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니까는 글 솜씨도 좋겠죠.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 웬만한 사람은 청와대 그거로 뽑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8년 동안 이제 했던 생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쭉 썼는 거예요. 그걸 써서 이제 책이 나왔어. 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문장력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방 팔릴 것 같죠. 그런데 안 팔리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냥 뭐 대통령이 글쓰기 이렇게 해갖고 뚝 놓으니까 사실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제목도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표지도 중요해요. 표지. 근데 이제 표지. 근데 그냥 있잖아요. 그 사람 표지를 보면은 그냥 허연 이제 백지에다가 그냥 이제 대통령이 글쓰기 하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글씨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일반인들이 뭐 그냥 대통령의 글쓰기에 뭔 관심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빛을 못 보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때 옛날에 왜 누구의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최순실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막 시끄러웠지 않아요? 대통령 글 못 쓴다 그러고 말도 못 한다 글도 못 쓴다 최순실도 뭐 최순실한테 다 맡겨놨다 근데 최순실도 알고 보니까 지도 글 못 쓴다 뭐 그러면서 그죠? 그때 하도 글에 떠들어서 그러면은 대통령의 글은 어떻게 쓰는가 궁금하게 돼버린 거야. 계기가 딱 들어맞죠. 그랬더니 이제 이리 찾아보니까는 옛날에 그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해지게 된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읽게 되니까 뭐 스테디셀러로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그냥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빛을 발하게 된 거지.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이제 거의 한 200권 정도가 책이 이제 신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책이 매대에 깔리려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책을 제대로 잘 써야 되겠죠. 대충 엉성하게 썼다가는 내 책이 깔리기는커녕 어때요? 뭐, 이게 나왔나? 그죠? 이게 나왔나? 왜, 우리가 왜, 책이 뭐 매일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책 이름 들어보면 모르는 책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황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독자들의 니즈에 적합하게 일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글을 조금 못 쓰더라도 문법 실력이 조금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문장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뭐를 쓴다 그랬어요? 사례? 사례도 쓰는데 아니, 사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은국 같은 강원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책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독자가 좋아하는 책. 그렇죠. 독자가 좋아하는 책을 써야 된다고. 그 전에 또 누가 좋아하는 책? 독자가 좋아하기 전에 누가 좋아하는 책을 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 아니, 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출판사가 출판사가 좋아해야 출판사가 돼. 좋아하는 책. 그래 내 책이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독자가 좋아하는 책. 그러니까 독자가 필요로 하는, 즉 독자가 원하는 책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팔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자가 원하는 책을 쓴다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독자가 원하는 책을 쓰려면은 컨셉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니즈 있잖아요. 니즈가 이제 절묘하게 이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강원국이가 그때부터 이제 그 강원국 그 저자가 그때부터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유명 인사가 돼갖고 각종 강연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강연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니즈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한번 보세요. 요즘은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요? 요즘은 지금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뭐죠?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게 제가 서점에 갔을 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씩 서점에 나가 보셔야 돼요. 신간매대. 그렇죠. 신간 매대도 보고 지금 그걸 나가라는 이유가 요즘에 지금의 현재 출간 경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지금 한참 챗 GPT 있죠. 뜨고 있어요. 그리고 챗 GPT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챗 GPT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일이라 그러잖아요. 선거 막 다가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책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선거 때? 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 정치 이야기던가. 그죠?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일부러 그거 때 딱 맞춰갖고 그런 책을 쓰는 거야. 네? 그리고 챗 GPT도 보세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맞춰갖고 지금 수르륵 쏟아지고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말고요. 온라인 있죠. 온라인에 딱 들어갔을 때도
보니까 뭐가 그래요. 책 GPT에 관한 칙칙한 거. 그런 내용이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매하면은 언제 출간될 거니까 출간 예정이라면서 사가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수시로 있잖아요. 오프라인에도 가보고 그리고 온라인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지금 이제 어떤 게 많이 이제 출간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보시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이제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나가면 이제 내가 눈이 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점에서는요. 서점도 뭐예요? 서점도 사업이에요, 사업. 서점도 장사하는 거잖아요. 거하게 말하면은 장사하는 거고, 이제 좋게 말하면은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도 이 책이 잘 팔리는 책을 매대에 깔라 그러지, 안 팔리는 책을 절대로 매대에 안 깔려요. 내가 생각해보고 그 잘 팔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딱 놨잖아요. 그죠?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팔리면 이제 이렇게 두고 보잖아요. 며칠 두고 보다가 안 팔리면은 바로 걷어버려요. 바로 걷어버리고 다른 걸 또 깐다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서점도 비즈니스 관계예요. 서점과 또 뭐예요? 출판사도 비즈니스. 그렇죠. 비즈니스 관계죠. 독자도 마찬가지죠. 독자의 저자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서 안 팔리게 되면은 책을 바꿔보니까 출판사도 또 이제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작권은 이제 걷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출판사 또 다른 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걸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 홍보도 해주고 그래요. 광고도 내주고. 그런데 이제 작은 출판사일 경우에는 그럴 능력이 조금 없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출판사도 노력을 하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자랑 출판사랑 같이 이제 윈윈해야 되는 거야. 저자는 저자로서 이제 발로 뛰어야 되고 출판사도 이제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조금 힘들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저도 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이게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서점에 갔는데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책 나왔다 그래서 좋아갖고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쫙 서가 구석에 꽂혀 있더라니까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출판사 가서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만 그게 있잖아요. 작은 출판사에는 홍보를 하기가 힘들대요. 예, 홍보를 하기가 그래서 자기가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고 해야 되지. 큰 출판사는 알아서 해주지만. 그래서 그 장단점, 나중에 일단 출판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대형 출판사랑 소형 출판사랑 뭐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요. 서점은 책을 많이 팔아주는 그런 저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출판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팔리는 책, 또 출판사가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책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독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죠? 그리고 독자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예비 작가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막 써 내려가거든요. 무조건 써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예비 작가들은 독자보다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쓰니까 뭐가 돼요, 이게? 망해요.
그 어떠한 뭐 감동도 일으키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있었던 일만 계속 쓰니까 일기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자서전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감동이 좀 덜하죠. 그리고 독자에게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이 책을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이라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2,500만 원 정도 적었는데요. 그거는 옛날에 이제 이 책이 나올 때가 초판이 2017년인가 그렇거든요. 2017년인가. 근데 그때는 이제 책을 한번 찍으면은 2,000권에서 한 3,000권 정도 찍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000권 정도 찍으면은 보통 한 이제 뭐 한 2,500만 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잠깐 껐어요. 전화가 갑자기 와갖고. 자, 2,000에서 한 2,500? 이제 출판사 여기 사장님도 대표님도 계시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 금액은 정석으로 했을 때 그래요. 정석으로. 또 뭐 요런 건 하면은 뭐 중간중간 또 생략하고 하면 돈이 더 적게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정석으로 했을 때 한 2,000 정도, 2,000에서 2,500?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안 찍잖아요. 그죠? 이만큼 안 찍어요. 지금은 뭐 보통 1,000부? 많이 찍어도 1,000부 이렇게 찍잖아요. 찍고 요즘은 500부 찍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또 POD 형식으로 하면서 또 교보문고도 그렇고 뭐 한 권씩,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뢰를 하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책이 팔리면은 그 팔릴 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출간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보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무조건 좋고 이게 나쁘고 아니면은 그게 무조건 나쁘고 이게 뭐 좋고 이건 아니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의뢰 들어올 때마다 주문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한 권씩 해서 판다. 이러면은 이 책이 사실 내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몰라요. 책에 교보 서점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주문을 의뢰를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교보에 뭐 책 깔리고 전혀 이런 거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하여튼 장단점은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석으로 하면은 내가 책을 썼어,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종이책을 썼을 때 내가 책을 써서 정석으로 하면은 출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1,000권이면 1,000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2,000권이면 2,000권,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슈화 될 것 같으면 뭐 2,000권, 3,000권 찍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될 경우는 뭐 조금 찍어도 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이제 교보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그죠? 영풍 문고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정석이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정석을 하는 것을 좀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정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하시려면은 또 뭐 하시는 또 방법도 다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이 책이 그러니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요, 물론 매대에도 깔려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자의 니즈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독자의 니즈를 제가 여기서 파악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있죠. 독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갖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 된 책들이 있는데, 요 책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요 책.
요 책에 131쪽 한번 보세요. 예, 맞아요. 131쪽. 언니 그거 베스트셀러 됐어요? 이 책요? 네. 이 책은 2번이나 됐어. 어, 2번이나 됐어. 그럼 돈 많이 벌었어요? 뭐 베스트셀러 돼갖고 돈 많이 번 건 아니고, 이제 책 쓰기를 하고, 강의하고 책 쓰기 내가 코칭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 거지, 이 책이. 그래서 그 책 예. 나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나요? 바뀌었죠. 어, 스텝 생활만 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책 쓰기 코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 그전에는 이 책 내기 전에는 내가 이제 그 개인 코칭까지는 했는데 그룹 코칭을 못 했었잖아요. 그리고 못하게 했었고, 내가 솔직히 해도 돼요. 책을 한 권만 써도, 요즘 다 그렇잖아요. 책 한 권만 써도 사람들한테 막 코칭하고 막 그러잖아요. 책 쓰기 코칭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책 한 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스텝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스텝 시작하면서 그게 관련되는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워나갔잖아요. 스텝이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맞죠?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니까? 책 나오고 나서. 누군가는 책 나오고 나면 바로 코칭을 하는데, 또 저는 책 나오자마자 바로 스텝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스텝 생활 하면서 계속 또 책을 써 내려간 거예요. 계속 이제 한 권, 2권 하면서 계속 써 내려가면서 이제 하니까 책을 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코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컨설팅도 하게 되고 코칭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룹 코칭을 이제 아직까지는 안 맡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책을 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제 반발도 조금 있었어요. 거기서 책 쓴다 해갖고. 책을 못 쓰겠어. 하여튼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래도 그런 거 우여곡절 다 겪고, 무마되고 해서 제가 제대로 이제 써보려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써서 제가 이제 책 쓰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빚이 엄청 많았었는데, 코칭을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빚은 다 갚았죠. 다 갚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오피스텔 이제 사고 뭐 빌라 사고 이런다고 다시 빚졌어요. 대출 받아가 집 산다고 다시 빚졌어요. 그래서 하우스푸가 됐어요. 집 사는 바람에 하우스푸.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대출 또 갚으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좀 돌아다닌다고, 좀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졌어요? 최미정 쌤 엉뚱한 거 질문하는 바람에. 질문을 해가지고요. 어쨌든 131쪽 한번 보세요. 131쪽. 131쪽 보면은 최미정 쌤이 말한 게 있어요. 최미정 쌤이 말한 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미움받을 용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를 있잖아요. 최면 쌤이 그때도 말했지만 뭐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책 쓰기잖아. 그래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미움받을 용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걸 한 서너 개만 설명을 하지, 서너 개만 설명하지. 왜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요?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네, 분야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죠. 또 뭘까요? 사례발.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언뜻 힌트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책이죠? 책 쓰기 책이에요. 네. 책 쓰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죠?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각각의 책들을 통해서, 그죠?
니즈도 파악을 하지만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거는 대표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어떻게 썼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요.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쓴다고 딱 그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으면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최민정 쌤이 이제 요리에 관한 책을 쓴다고 그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요리에 관한 책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요리에 관한 책을 보려면 내가 그 책을 봄으로 인해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 아니면 이런 책들을 안 보면은 내가 어떻게 책을 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봄으로 해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썼구나. 그죠? 그래서 이 큰 콘텐츠가 내가 있잖아요. 이런 같은 종류의 책을 뭐라 그랬죠? 경쟁도서라 그랬죠. 이런 무조건 있잖아요. 책을 쓰려면 경쟁도서를 안 보고 쓰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경쟁도서는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관한 책을 쓴다 해서 이제 저도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쭉 둘러보고 했는데 SNS에 관한 책이 유 대표님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SNS에 관한 책이 없어요. 별로. SNS에서 다 쳐다보니까 전부 다 뭐로 나왔냐면은 스마트폰 기초 활용 이것밖에 없어. 아니면은 조금 전공적으로 들어가서 이론적으로 막 들어가고 막 아니,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게 기술도서 쪽에 가서 찾으시면 그렇게 되고 네네. 어느 쪽에 가셔야 되냐면 사회학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가셔야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 지금 사회학 쪽으로 가면은 조금 이론적이지 사회, 않나요? 사회 쪽에 가셔야 그쪽에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쪽에도 많아요. 창업 예, 쪽에요? 이렇게 해갖고 SNS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분산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쪽 용어를 조금 구분했어야 되는데 SNS하고 소셜 미디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하게들 이해하시는데 그냥 컴퓨터나 폰 화면으로 보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나 폰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전 생애를 다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분야가 다 갈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SNS는 소셜 네트워킹 그러니까 사회 쪽에가 굉장히 많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다른 분야에도 다 책들이 나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나 뭐 이런 데 가도 다 나뉘어 있고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 관련된 책들은 그거는 또 따로 이렇게 이쪽에 해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쪽 관련해갖고 이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두 용어는 홀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하려면은 조금 이제 SNS에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기술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실전 있잖아요. 실전. 지금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네. 조경혜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는 SNS가 아니에요. 소셜 미디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로 많이 하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게 전혀 다른 분야라고. 그래서 하실 때 SNS 원래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강의 의뢰처라든가 심지어 언론 쪽 기자들 기사 쓰거나 이 강사들조차도 SNS하고 소셜 미디어를 구분 안 하고 막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SNS 강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SNS 책 쓴다고 요렇게 하고 막 요렇게 하셔도 완전 그냥 혼합했어요. 용어가 하도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럴 순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SNS라고 불릴 만한 거는 일반인들이 쓰는 건 지금 페이스북 하나밖에 없어요. 페이스북 하나. 예. 근데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책 GPT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 혼용해서 말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지금 그 챗GPT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맞아. 정리돼 있는 특히나 거였어. 얘는 약어잖아요. 음. 약어로서 SNS라는 단어를 그냥 걔는 뜻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덩어리로 쓰니까 걔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하고 이제 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입장일 때는 저도 가서 그래요. SNS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저쪽에다 제목할 때는 근데 구분해서 좀 해서 보냈다가 저쪽에서 좀 반응이 저기 하면 그때 영어 설명해주고 그럼 그냥 SNS로 하세요. 왜냐하면 강의 의뢰를 유튜브 활용이라든가 뭐 나머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의뢰를 해놓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는 SNS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네트워킹 하는 쪽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하고 마을 살리기 하고 막 요런 쪽 위주로 해갖고 자료 준비를 하면 저쪽에서 시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페이스북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요러는 거예요. 그래서 SNS 하는데 페이스북 이야기 빼고 해달라는 약간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실 수 있는데 가서 현장이나 담당자한테 한 번쯤은 일단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내 전문성을 손상받지 않는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SNS를 좀 총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그 SNS가 이제 뭐 어떤 거다 뭐 소셜 미디어하고 이 통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걸 약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SNS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라고 할 때 쓰는 용어는 소셜 웹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 소셜 웹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로 된 서비스 중에서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웹을 소셜 웹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소셜 네트워킹, 소셜 미디어, 소셜 펀딩, 뭐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소셜 게임 이런 게 다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그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그 안에 이런 게 쭉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플랫폼 유튜브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하나하나도 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플랫폼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플랫폼은 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웹 전체를 볼 때는 소셜 웹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명을 요거를 책을 쓰실 때 이런 거를 딱딱 짚어주는 거 이것도 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 쓰시는 것도 공개해서 쓰시면 그러지 못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공개해서 쓰시면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고는 제 있는데 이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예? 제 이름은 안 넣어주셔도 되니까 그 대신 책을 봐드리는 거는 네. 제가 토막토막 이렇게 좀 봐드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책 GPT에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책 GPT에서 지금 현재는 그 정보 있잖아요. 정보만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그 과정 안에 이제 그 플랫폼 안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뭐 이런 걸 이제 쭉 그 하는 그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이제 왜 그 실전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스마트폰은 단말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대로 이렇게 이걸 쪼개시는 거 이게 좋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각 분리해서 전체 책을 쓰시는 것보다 타겟을 좀 좁히셔가지고 좁혀버릴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범위에 맞는 책을 쓰시는 게 안 그러면 나중에 공격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공격이 나한테 직접 해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밖에 가서 듣는 이야기 하지만 나한테는 전달까지는 그 친구들이 안 해주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예. SNS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 SNS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은 그 전반적인 걸 다 강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SNS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네트워킹에 관련된 책이에요. 책을 쓰시는 거예요. SNS에 대해 쓰신다 그럼 거기서 다루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와 소통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공동체와 그 다음에 조직 구성, 조직 관리 요런 거 협업도 조금은 다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벤트와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걸 다루는 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예요. 그게 SNS고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컨텐츠와 노출 뭐 이런 거 구독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쫙 이렇게 하는 요 분야는 소셜 미디어 분야인 거예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로 해야 되겠네. 그럼.
근데 이제 그죠. 단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책 제목에 뭐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쓸 수도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하실 때는 요거를 명확하게 안에 들어가서는 머리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책이지만 읽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 이거를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소셜 미디어다, 그죠? 그 SNS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통용적으로- 강점을 갖고 계신 거는 네네. 지금 유튜브 쪽이잖아요. 유튜브랑 예. 여러 가지 다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 다 쓰는- 다루더라도 응, 응, 응. 예, 다루더라도 유튜브 중심이 되고 근데 스마트폰은 또 소셜 미디어도 아니에요. 근데 소셜 그 미디어나 집어넣잖아요. SNS나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요거는 좀 다르게 밑받침이 다뤄야 되니까. 돼요. 응. 예, 다르게 다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요 스마트폰하고 나란히 설 수 있는 단어는 스마트폰, 뭐 아니면 모바일 단말, 아니면은 태블릿이라든가 데스크탑, 뭐 요런 것들이 한 라인에 쓰는 거죠. 또는 웨어러블 컴퓨터, 요런 것들이 같은 단어급으로 해서 요렇게 묶이는 거고, 그래서 하실 때는 왜 제가 타겟 이야기를 꺼냈냐면 스마트폰 이야기도 하고 싶고 SNS도 조금 넣고 소셜 미디어를 막 다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뭘 하냐면 책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SNS 활용이라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뤄주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예. 타겟층이나 그 다음에 적용 시간대라든가 이런 범위를 딱 이렇게 잡으면 전문성도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내 경력에 받쳐주잖아요. 내 경력이 받쳐주는 책을 쓸 때 나도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경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책 하나만 쓰면 나는 수월한데 또 보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봐주고 책 수명도 길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때문에 이거 쓰려고 하냐면은요. 수강생들이 이걸 지침서로 보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서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첫 책은 제일 진짜 저기 하시면 가능한 첫 책은 내가 쓸 교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교재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내가 쓸 그걸 교재. 만들어야 그러니까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계속 번 해야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할 때 그때 교재로 딱 내밀면 좋을 책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편이 제일 나도 쓰기 좋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판로를 서점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익이 그게 굉장히 커요. 인쇄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내 분야적인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책 그냥 몇십 권씩 하면 권당 보통 가격이 이제 책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래갖고 최저로 해갖고 막 뭐 이런 그 아주 단순한 거 뭐 한 1,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비용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고급스럽게 가도 한 4,000원대 요 정도면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어지간히 하면. 그쵸? 예, 근데 실제 저쪽에서 판매되는 건 이제는 15,000원, 20,000원은 요새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당 얼마씩 남는 거예요. 근데 인쇄는 그렇게 안 높아요. 인쇄는 굉장히 적어요. 인쇄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서점을 통한 판매 말고 처음에는 그러면 자신감이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첫 책 쓸 때는 수준이 안 높거든요. 내가 책 써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남의 것 많이 봐도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강의에 쓸 책이니까 어디서 강의 의뢰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 의뢰할 때 이렇게 나올 때도 많아요. 선생님 책을 교재로 쓰시면 쓰셔도 됩니다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몇십 권 딱 하면 강의료는 강의료대로 들어오고 교재대로만 해가지고 그냥 몇십만 원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 번에. 근데 이제 책이 꽤 책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책의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책 분야가 있잖아요. 책의 분야가 아주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각각 분야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앞에 이렇게 뜨는 거, 잠깐 뜨는 거,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쪽에서 해갖고 돈 들어오는 거, 요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쓰는 것도 쉽게, 그 다음에 나한테도 실용적, 돈도 부가적으로 더 들어오고, 또 다음 책을 위한 나도 좀 어느 정도 멘탈 관리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시면 첫 책을 내가 자주 할 강의의 교재, 이렇게 범위를 딱 좁혀서 하시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보니까 SNS 이게 막 혼용돼서 쓰고 있던데 그 소셜미디어하고 SNS 그거 혼용해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 활용 이러면서 전반적인 걸 갖다가 그 실전에 대한 전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여튼 그런 위주로 좀 쓰려고 하는데 너무 또 그것만 쓰기도 제가 좀 그래서 이제 이론 뭐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느낌에는 내게 전반적으로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오류에 여러 번 빠져요. 제가 SNS만큼은 제가 책을 백서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몰랐는데 타겟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을 내가 다 상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령대만 딱 놓고 생각해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고객의 일정 수준이 지금은 시니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2010년에 풍 맞기 전까지만 해도 제 고객은 전부 20대하고 35세 미만이었어요. 그랬는데 2010년에 딱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말이 느려지고 해가지고 곧바로 그때 이제 마침 중기점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그때부터 해갖고 확 넘어가 버린 게 시니어인 거예요. 근데 나 그 이후에 책 쓰면서 자꾸 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뭐 전 연령대에 다 통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미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건 아니고 예, 하실 때 조경혜님이 책 내실 때도 전체를 다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연령대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갖는 목적이나 요 응용 범위 요걸 가지고 범위를 딱 다듬어 갖고 요 사람들을 위한이라고 쓴 책이 훨씬 더 어필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범위를 좁혀 놓으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범위 좁혀 놓으면 2권 나갈 거 1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범위를 아니죠. 좁혀놔야 예. 더 책이 잘 나가요. 많은 사람한테. 그런 건 범위를 아닌데 좁힌 책이 일단은 더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네네. 예.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 관한 책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통용적으로 SNS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제 SNS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왜 그 유튜브라든가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몇 가지만 해서 이제 실전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사진과 함께 이제 왜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 활용하면서 기초적인 거 막 다루는 거 있잖아요. 뭐 시민을 이해해요. 위한. 근데 이해하는데 우리가 두부를 썰 때 된장국에다 집어넣을 때 먼저 가로 뜨고 그 다음에 세로 그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털어 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이 한 관점에서만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여러 개 다루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다루냐에 따라 갖고 안에 집어넣는 이미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폰화면 캡처할 때 저는 강의용 그러니까 교재용으로 만들 때 타겟이 누군가에 따라 갖고 폰을 따로 준비해서 폰 화면 세팅을 달리해요.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폰 종류도 따로 삼성폰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캡처용 이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하실 때 대상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쓰는 게 딱 구체적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써 한번 나누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럼 오히려 하나하나를 응용하는 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을 내기 자기 분야 도약을 위한 이럴 때 하고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딱 창업을 위한 이럴 때마다 유튜브도 쓰는 방법이 다 전혀 달라지고 스마트폰도 쓰는 방법이 다 달라지고 제가 며칠 전에 강사와 코치들이라면 남들 앞에 설 때는 폰 첫 화면에 있는 홈 세팅을 돌려가면서 바꿔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 상대로 할 때는 안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겟이 정해지고 쓸 분야가 나오면 이걸 쓰는 것도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걸 안 음. 예, 그걸 안 하시면 기초가 예, 있을 힘들어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1편은 뭐 기초고 2편은 이제 조금 뭐 중급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초로 하기는 그렇고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겟층에 맞게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 기초부터 해야 되겠지만 이 타겟층에 따라서 이제 조금 요거를 너무 기초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올려서 근데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니까 이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 조금씩은 다뤄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다루지만 잘 다뤘다라는 느낌을 줄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게 처음부터 범위를 딱 명확히 하는 거. 요게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나도 만족이 안 되고 당연히 쓴 사람이 만족이 안 되니까 보는 사람은 더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자책으로 내고 이게 이제 전자책으로 내면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좀 보충을 해서 이제 종이책으로 내는 게 좋죠. 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그렇게. 요즘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거는, 밖에서 권해드리는 거는, 전자책으로 내는 책은,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으로 낼 각오를 하고, 오디오북을 함께 낼 각오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오디오북. 근데, 내가 교재를 만들 때 오디오북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러면 안에서 쓰는 어투나 책 구성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쉽다고가 아니라 종이책과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종이책과는 다르죠. 예. 종이책은 다른데. 예. 그러면 근데 종이책하고 비슷하게 이북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특히나 이쪽 분야 책은 오디오북을 아예 못 만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수익이나 활용도가 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생각을 미리 처음부터 기획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종이책으로 위주로 해서 넣으니까 오디오북은 다 이북하고 오디오북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출판사에서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지만 화면 캡처를 예를 들어서 예. 화면 캡처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는 화면 그런 캡처가 건 힘들겠죠.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처음에 감안 안 하고 만들게 되면 그러면 만들어줘도 그거는 그냥 자동 생성한 거지 실제 쓸모는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디오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네요. 왜냐면 그거는 사진이 이제 많고. 하시기 나름이에요. 사진이 나름. 많고. 그러니까 초보자 위주로 해가지고 음. 사진에 의존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 보통 사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 넣고 표시하고 화살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가게 되면 오디오북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많이 내가 지금 이제부터 이거 그냥 대충 형태만 만들어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서 그걸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와 비슷한 경쟁 도서가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경쟁 도서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경쟁 도서가 될 지금 만한 게 이야기하신 거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범위를 좁히면 경쟁 도서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범위를 안 좁히면 SNS나 소셜미디어 붙어있고 스마트폰 붙어있는 모든 책이 다 하려면 경쟁 도서가 힘들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거를 다 훑어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적은 엄청 만들고 그리고 계속 비교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범위 좁히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침서를 제가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이걸 다 다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의를 할 때는 다 다뤄야 되는데. 다 다룬다고 해도 그 책 한 권에다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짧게. 근데 강의할 때 내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까? 그 위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강의 의뢰를 누구한테 내가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쪽으로 해서 강의 의뢰를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뭐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 그러니까 강의 목표를 뭘로 해갖고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내가 받고 있는가. 요걸 보면 그게 내가 쓸 책에 네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나는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도움말이 온라인에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움말과 유튜브 관련된 목록이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단축 주소라든가 QR코드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참고로 해갖고 안다 집어넣고 나는 내 장점이 드러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이제 책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강진영 씨하고 썼던 게 그 맨날 보여드리고 있는 SNS 마케팅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저희조차도 그 SNS 이거 범위를 전체를 다루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쫓겼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SNS가 되게 광범위하더라고. 당연하죠. 근데 저희 하다가 처음에는 이걸 할 때도 되게 이제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쪽도 함께 다루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마케팅이 들어간 거예요. 마케팅 쪽으로 활용하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그래도 범위가 엄청 커요. 너무나 그 상대할 계속 이게 너무 나오더라고요. 커지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 부분이 또 들어간 거예요. 창업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실천하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단계별로 실천하기 좋은 요런 이 말이 괜히 저희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근데 제 욕심은 괜찮아요. SNS 딱 그냥 이래갖고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저희가 QR코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저희가 낼 때 그때 책 이름을 그냥 QR코드로 했어요. 그게 됐던 이유는 국내에 그 조사를 다 해봤더니 QR코드 책이 한 권도 없던 때 저희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은 QR코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내보낸 거죠.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처음 책이니까. 예, 예. 우리가 첫 책이었으니까. 근데 곧바로 한 1,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SNS도 나온 지 여러 해 되니까 결국은 제가 책을 내도 책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위에 부제목을 달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SNS 마케팅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괜찮아요. 그게. 네, 그래서 한번 하시는 거 책 쓰실 때 그거부터 먼저 해놓으시면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아이디어가 제한될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 컨텐츠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잡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SNS 마케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너무 광범위. 저도 이제 책 GPT 보고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너무 막 광범위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지침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라서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집어치우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 그것도 이제 또 타겟에 따라서 또 그죠? 대표님 말씀하시다니 타겟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만약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면은 스마트폰 처음부터 해서 쭉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이제 딱 정했다 하더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 그 타겟을 잘 정해갖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컨텐츠 이 컨셉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컨텐츠로 해서 독자가 이제 원하는 걸 가르쳐 해줘야 된다는 거지.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독자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독자도 아우르지 못한다는 거지. 결론은 그죠. 그래서 아우르지 못해. 뭐 10대부터 뭐 20대도 안 되고 뭐 나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 다 누구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확실한 컨텐츠 이 컨셉을 그 딱 마케팅을 할 때 딱 잡아주라는 거지. 타겟팅을 이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목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SNS 마케팅만 해도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SNS 마케팅하면 너무 광범위가 넓다는 거지. 제가 해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딱 잡아주면은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아까 그 부제목이 있으니까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독자가 책을 사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강렬하게 이제 제시되니까 책도
좋은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책이 되면은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친 서로서 이제 쓸 거니까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너무 광범위해갖고,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책도 SNS, 아까 뭐 사회학 했었는데,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쪽으로, SNS보다 소셜 미디어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음, 온라인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을 책을 종이나 이 책 자체로 끝내려 그러면 너무 부족한 부분도 많고, 나도 아쉽고 쓰는 사람도 아쉬워요. 책도 두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되니까 안에다가 최대한 논문으로 치면 참고 문헌이 뒤에 붙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참고 문헌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딱 구조를 만들어서 안에다 함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책 제목부터 해갖고 딱 해갖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별도 책이 한 권 있으면 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저 책은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 딱 들어가면 여기에 필요한 나머지 그 자료들 링크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지간한 책들 요새 보면 카페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아시죠? 책들 구매하시면 카페에 이렇게 소개가 함께 붙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다 연결해서 이쪽으로 많이 퍼넘기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리고 내 경력과 이런 게 딱 받쳐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강렬하게 여기에 딱 표현을 해주면 네 책을 못 건드리는 거야, 남이. 그러니까 남이 내 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쓸 때는 쓰는 분들한테 첫 페이지 저 안쪽에 있는 QR코드 스캔 전부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책과 그거를 함께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책 만들려면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이제 컨셉. 어쨌든 지금은 뭐 책 GPT도 나오고 뭐 이 SNS 시대에 책 GPT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맞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컨셉을 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임팩트 있는 책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예를 들면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직장인이라면은 그 직장인 자기가 이제 뭐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 있죠. 그 위주로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부, 뭐 교사, 유치원 뭐 선생이라든가 이러면은 아이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맨날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이것만 그 뭐 특별한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써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맞잖아요. 그죠? 그 사건 사고가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이게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왜냐면 부동산을 해서 이 강의만 해도 내 책만 이제 좀 책이 많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책 많이 팔리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강의만 잘 해도 부동산은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해도 돈을 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31쪽부터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135쪽까지요.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컨셉을 잘 잡는다면, 그죠? 독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컨셉을 잘 잡는다면은 좋은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쓰셔갖고 좋은 책, 일단은 전자책 한번 내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잘 다듬으셔갖고 종이책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